네, 진보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노원병을 포함한 4월 재보궐선거에 다양한 인물의 함합평이 오르고 있는데요. 화제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 화제의 인물들 짚어보겠고요. 또 조금 전에 있었죠. 송구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한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평론가분들 함께 하실 텐데요. 김경진 변호사와 또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청와대가 일단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야당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로 저 일단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대변인께서 나와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지금 누구 잘잘못을 탓할 것은 아닌데 인수위 단계에서 이걸 조금 좀 공론에 미리 붙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저렇게 애절하게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어차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은 법 통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그걸 당연히 염두에 두고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론화를 안 시키고 일방적인 안으로 지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에 해법을 생각한다면 결국 핵심 쟁점은 그러거든요. IPTV라든지 뭐 SO라든지 PP 부분을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처럼 방통위에 그대로 두느냐 딱 이 부분인데 이제 이 하나의 쟁점 때문에 사실은 전체 정부의 출범이 지금 늦춰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만 제외하고 가령 미래창조과학부 뭐 이건 어떤 법의 시행령 사항으로 조금 바꿔놓는다든지 이제 법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입법 발의를 하면서 조금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고 좀 부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미래부 빼고 다른 건 이제 통과시키고 나서 얘기하자. 그 부분은 좀 잠정적으로 좀 보류해 놓고 일단 다른 걸 좀 통과시키는 절차가 조금 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전부가 다 그냥 이 하나의 쟁점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다면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결된 부분은 크게 가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좀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당장의 해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야권이 지금 이 IPTV라든지 비보도 기능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전시키는 부분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국민을 상대로 설명에 들어간 부분이라고 봅니다. 야권이 공공성이나 공정성에서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그 설명 내용에 보면 실제로 SO나 IPTV에서 그 보도 기능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들을 직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께서는 이 자기 의지를 굽힐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야당이 좀 어떤 이 방송 장악에 대한 부분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어떤 오늘 이제 대변인 발표에서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의 이제 핵심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 비보도 기능에서 이 관련되는 외압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어서 이 방송의 어떤 장악 또 특정한 대기업의 방송 진출 이런 부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긴다라든지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자구 하나로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오기의 문제고 어떤 형태로든 새 정권 출범에 타격을 좀 입히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성향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는 이미 민심에서 이게 이제 늦어지는 게 둘 다 잘못이 좀 있겠지만은 야당이 더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이게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봤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건 어땠어요? 좀 진정성이 더 느껴졌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제 당선된 이후에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안에 밀실에 갇혀서 혼자 사색하는 패턴으로 지금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누구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협의가 있었고 그 결과 이런 정책의 결론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나 언론이 전혀 지금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의 어떤 업무 태도는 조금 좀 신속하게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청와대 참모진이 이렇게 이미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참모진이 대통령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좀 어떤 업무 처리 스타일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좀 건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은 그 여의도 텔레토비라든지 일종의 오락성 정치 프로 네. 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떤 야당을 가지고 뭔가 좀 야당을 비하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또 이제 이런 부분 아니면 그 채널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순서가 쭉 리모컨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저 뒤로 돌려버리면 갑자기 이제 못 찾고 안 보게 되는 이제 이런 효과들을 야당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이제 뭐 최소한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 점은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뭔가 좀 조율을 한다든지 예. 조금 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신속하게 좀 타결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자니 애초에 설립할 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설되는 많은 이전되는 그런 기능 등이 있었는데 예. 그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기능의 존립 자체가 퇴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기능의 존립 자체의 퇴색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도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고 원칙적으로 네. 동일하게. 예, 동일하고 아주 이제 방송이 야당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조금 어떤 이 정치권에 조금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한해서만 네. 보완 장치를 마련하다는 그 점 때문에 조금 뭔가 충돌이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 점만 좀 신속하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청와대 발표를 본 야당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야당은 글쎄요, 국민께 드리는 청와대발 호소문을 보고 야당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예, 야당은 계속 자기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네. 야당도 지금 야당 내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5월 4일인가 예, 예. 네. 그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범주류와 비주류가 이제 사생 결단을 할 승부를 할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 초에 강경 노선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해서 네. 야당 내부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야당이 근데 이제 신중하게 이 부분에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 그 지금 방송통신이 융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숙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인터넷, 그렇죠. SNS, 그리고 또 보도 기능 이런 네. 것들이 각자 결합해가지고 생각도 안 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매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되어갈 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떻게 다 검열을 하겠습니까? 개인 방송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방송의 그 영역이 통신과 융합되면서 그다음 SNS 행태로 또 번져가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저렇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고집할 부분도 아니고 네. 또 앞으로 이걸 들고 버티면 버틸수록 분명한 거는 서로가 틀렸다 하더라도 야당이 짊어져야 될 부담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니까 신속하게 좋은 안을 내서 타결을 지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예. 또 한 가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는 야당 출신 방통위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합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야당의 의견이 방통위 결정에 투입된 어떤 경로가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방통위를 고집을 하는 건데 예. 미래창조과학부 안에서도 거기 이제 어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중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CT 분야에 대해서는 그 안에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뭐 야당이 더 예, 추천한다는 그 위원회 식으로요? 위원 중에 일부는 또 야당 출신 인사들로 채워 넣으면 사실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간에 전향적으로 이걸 좀 해법을 찾아내는 방식이 중요하지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싸우는 것은 사실은 정말 모양이 안 좋고 특히 이제 오늘 지금 청와대 대변인께서 저렇게 발표하신 것은 그럼 모든 문제가 여야가 부딪힐 때 계속 그럼 국민에게 호소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실 건지 네. 사실은 저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든 야든 뭐 어쨌든 뭐 결단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안 관련해서 브리핑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3.1절이지 않습니까? 네. 3.1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이 되셨죠. 참 이거 예. 헷갈리는 문제네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예. 기념식에서 기념사도 하셨는데 예. 참 일본에 대해서 짧고도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예. 그 어떤 부분 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예. 짧게 하지만 그 안에 예.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게 예.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번씩 들어볼까요? 3.1절 기념사 먼저 네, 소장님부터. 예, 그 지금 이제 보면 그 미중 일러로 그 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 역대 네. 그 이제 언급할 때 미일 중러인데 그 중국하고 일본 순서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일본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의도적으로 일본과의 뭐 민족주의적이거나 역사적인 문제, 또 네. 독도라는 영토적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겠지만은 네. 굉장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부분, 또 과거에 그 우리가 일본하고의 부분에서 역사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이 방위 전략이나 그다음에 우방으로 봤을 때는 미국 다음에 우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리적 차원으로 이제 중국의 한국과의 경제, 또 북핵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부분을 암시하면서 일본을 보고 그 이제 나름대로 그 한국 측에 대한 일본의 그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입장을 선제적으로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이 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좀 예. 일본의 반성과 그 촉구 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그럴까요? 얘기를 네. 나누도록 그러도록 하고요. 오늘 코너가 두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오늘 시급한 코너가 지금 재보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노회찬 의원의 특별 사면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예. 네.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찬 의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워낙 얼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면을 하려고 하면은 법무부 내에서 지금 사면 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네. 또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짧지 않았을까. 물론 정말 의지만 있다면 부랴부랴 서두르면 가능할 일이긴 했지만 네.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떤 절차적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약에 사면을 했을 경우에 예. 이제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노원병이요? 예, 노원병이. 그래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지난번에 누굽니까 코레일 사장 허준영 씨하고 했을 예, 때 그렇죠. 아마 한 15% 이상 격차로 아마 당선이 큰 차이로 이겼다. 큰 차이로, 이런- 큰 차이로 예. 이겼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노회찬 의원이 재선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은 사실은 이게 노회찬 의원이 억울하게 좀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권 인사가 재보궐 해서 당선이 된다 이러면 어쨌든 이 박근혜 정부의 첫 선거고 첫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조금은 좀 박근혜 정부의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지 않을까. 네. 아마 이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아마 이제 사면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못 들은 척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렇게 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 특사해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바로 이렇게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걸 그 대법원에서 사실은 정상대로라 그러면 지난 그 2월 달에 예. 그 대법원에서 판결할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죠. 다음 달쯤 때리라고. 네. 왜? 국회의원 153명인가가 서명도 했고 그중에는 다수의 여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이 보궐선거가 없어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사회적 명분으로도 노회찬 의원을 대법원에서 살려줬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네. 대법원으로 하여금 때리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정부조차도 부담스러운 일을 한 거죠. 지난 정부가. 예. 그러면 이제 이 선거가 어차피 있게 되면 여당으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유리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는 공론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사면을 하기는 시간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네. 그럼 법의 형사에서 아마 이거 사면을 했다 그러면 들어먹을 욕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주 곤혹스러운 감자를 뜨거운 감자를 던진 거죠. 아무래도 3일절이고 하다 보니까 사면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참 많았는데 맞아요. 예. 국민들의 기대도 있었고요. 좀 그런 예. 부분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변호사시니까 예. 이번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예. 좀 어떻게 보셨어요? 판결이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 자체는 사실 뭐 법 이론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악법도 법이라서요? 예. 근데 어쨌든 법률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를 아까 이제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개정하겠다. 네. 이제 벌금형을 두는 것으로 해서 벌금형이 만약에 새로 생긴다면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할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럼 첫째 대법원에서 조금 연기할 수 있었는데 굳이 연기를 안 하고 그냥 판결을 강행했다. 국회에서 그 정도 160명 가까운 의원들이 이제 법 개정 의사를 밝혔고 좀 연기를 요청했는데 했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이 조금 그렇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보도자료 뿌린 거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린 거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국회에서 요새 의정활동하면 실시간으로 거의 그냥 그 국회 방송으로 전국에 다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나 보도자료 뿌린 거나 인터넷에 올라간 거나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세계가 전적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근데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도 보도자료 뿌린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죄가 없고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도를 똑같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유죄. 이것은 상식의 관점에서 봐도 쉽사리 납득하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법 자체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아쉽고 그래서 정말 특별 사면 제도가 이런 경우에 활용해서 좀 사면을 하라고 하는 사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면에 대해서 좀 그렇게 서명을 많이 하지 않았나 어쨌든 싶습니다.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예. 이런 의견을 일단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재보궐 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4월 재보선 다가오니까 가장 정치판에서 많이 등장한 이름. 예. 우리 좀 전문가 있을 텐데 안철수 전 교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안철수 전 교수가 뭐 글쎄 트위터에 그렇게 쓰셨던데요. 일단 나와라. 나와서 국민들이 한번 심판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안 나올 줄 알고 안 나올 줄 알고. 안철수 씨가 나오면 저도 선거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 나가신다고요? 예, 서로 간에 그때 대선 때 못 가리고 넘어간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본인이 사퇴하니까 흐지부지 된 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출마해서 한번 가려보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나오면 제가 실제로 선거를 나가야 됩니다. 진짜 나가실 겁니까? 아, 그럼요. 예. 저는 제가 이 공중파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선거를 좀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제가 안철수 씨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반장 선거도 한번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이분 하는 거 아마 반장했다라는 게 자서전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했을 수도 있잖아요. 했을 수도 있는데 본인 스타일을 보면 반장 선거 나갔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야 출마하니 안 하니를 1년 동안 그것도 통하지만은 반장 선거에서 출마하니 안 하니 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바로 표가 날아가죠. 그래서 이분이 현실 정치에 출마해서 정치라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ABCD부터 제대로 배운 다음에 큰 선거에 나왔으면 하는 심정에서 제가 그렇게 글을 올렸죠. 네. 안철수 전 교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법한 것이 일단 모습을 드러내기는 해야 될 텐데 성과가 없다면 앞으로 정치적 입지도 좀 줄어들 거라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의 순간 모든 기회는 사실은 기회와 위기가 똑같은 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보선 판이 커지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사람이 안 나가거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누군가 나가서 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비주류가 그럭저럭 뭔가 전당대회를 하고 그쪽에 또 봉합되어 가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 직후에는 비주류 상당수가 아마 탈당을 해서 결국은 안철수와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정당을 꾸릴 가능성 자체도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놓은 병에다가 후보를 냈고 거기서 적절한 유효한 어떤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측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친다면 그래서 이제 안철수 캠프 내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이 첫째는 창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창당을 한다면 그 시점이나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는 안철수 후보 본인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핵심 인사가 나갈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노원병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 본인이 나간다 또는 주변의 핵심 인물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황경수 소장 계시지만 아마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정치적 승부를 걸고 싶다면 아마 노원병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이번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미를 과시해야만 향후에 아마 본인이 정말 정당을 만들고 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타임테이블에서 유효한 의미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고 10월까지 그냥 또 시간 동안 이렇게 간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좀 이렇게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원병에 대한 결심을 말씀해 주시니까 거꾸로 이렇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노원병이냐? 그러니까 안철수 전 교수의 고향은 부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부산 영도도 재보선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거물급 대 거물급의 대결이 또 싸움이 될 테고 흥행도 될 테고 안철수 전 교수 입장에서 노원병보다 부산 영도를 택하게 되면 뭐 어떤 시나리오가 좀 예상이 됩니까? 제가 볼 때 뭐 지금도 뭐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까 뭐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철수 씨가 이 PK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은 부산의 이 정서를 대변하는 쪽으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새 정부를 밀어주느냐, 안 그러면 안철수를 통한 제3 세력화를 선택하느냐 이렇게 갔을 때
지역적인 바람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네. 그래서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고 적어도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굉장히 그 야권으로서는 야당 텃밭이라서요? 좋은 지역이라고 예. 이야기하고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원병을 택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새 계속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이 당대표에 적합한 인물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박 대통령하고 예전에 이제 경선을 했을 때는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발목을 잡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당대표를 하면서 좀 정치적인 경력도 쌓고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기 지도자로서 발돋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가 나오고 더 있는데요. 나아가서는 뭐 네. 대선을 또 나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네.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안철수 교수가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문재인. 예, 문재인. 예. 네. 문재인 지금 아마 이제 당대표 출마하느냐 마느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의원직 사퇴는 안 했고 결국은 4년 내내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친노그룹 내에서 그러면 과연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그러면 친노그룹을 대표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범친노그룹에 속한다고 하는 이제 김부겸이라든지 신계륜 이런 분들을 내보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본인들 또 싹 흔쾌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다고 치면 지금 문재인 지금 의원께서 네.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대선 패배에 대한 비판론, 책임론이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 더 어떤 집중이 될 것 같고 예. 네.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아마 집중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또 향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예. 실제 당대표 출마했을 때 당대표로 당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민주당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을 본인이 어떤 노력이라든지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흐름에 따라가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라든지 발전 과정을 점진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결국 문재인 후보 본인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3.1절의 정치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